수분사 2차를 공부해놔요. 2차를 공부해놓고 나면은 나중에 수분사 1차부터 해가지고 위에서 알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 그리고 요번에 산지경매사 하면서 다 봤잖아, 그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산지경매사가 지금 의미가 있지만 80선 984, 498페이지입니다. 수분사 2차입니다. 수분사 2차. 아까지는 산지경매사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을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을 했는데 하여튼 그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아마 떨어진 것 같아요. 그 아까 상태 같으면요. 아니 나 어제 그 산정면서 그 강의 3개를 다 들어, 나 다 듣거든. 시간 날 때 그까지 들어가 다 리바이브 다 하는 거예요. 강의인 거 그냥 올리는 것도 시간 많이 걸려. 듣고도 듣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답변해 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몸값이 얼마인데 지금 40억인데 지금 개별로 다 닦아. 내 비서가 내가 좀 있으면 비서 냈을 거야. 비서를 두고 연락해요. 저 비서 시켜줘. 아 하자. 돈 닦잖아. 네 그래서 아니 아니 그러진 않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왜 빚을 두는지 알겠어요. 너무 바빠. 그래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못해. 제가 지금 그 정도 바빠가지고 개인 어떤 연락을 못 받아요. 할당량. 그러니까 이해 좀 하시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컴퓨터라든지 동료들한테 하세요. 그러고 나면은 그리고 가는 거 하는 거 어떻게 컴퓨터 올리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는 저는 봐요. 왜냐면 제가 관리를 하는 입장이니까. 지금 80선입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자, 498페이지를 그 드립이거든요. 해동. 그러니까 작년에도 지금 그 4회 2차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료의 전처리 과정 설명해라 이거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5분 내에 적은 겁니다. 적고 작년에 밑에 지금 어체 처리와 의육 처리가 나왔습니다. 작년 4회 2차 3점인가 2점짜리가 나왔는데 당연히 지금도 외워야 됩니다. 근데 작년에는 점수를 나온다 했습니다. 교수가. 그걸 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교수분들이 왜냐면은 그 점수 주려고 했는데 작년까지는 그렇다. 근데 지금 올해는 드립 개념을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기 2차는 용어를 그 해동, 그러니까 동결, 융해, 해동, 뭐 어떻게 드립 이런 개념들을 잘 이렇게 이제 용어 정의를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드립이 뭐고 뭐 그래가지고 뭐 이런 드립의 그 개념과 드립의 최대 어떤 그 드립 유출량을 줄이는 방향 그리고 드립률 같은 것도 있어요. 드립률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 상분수 평가 보면은 제가 상분수 평가입니다. 제가 찾아볼게요. 상분수 평가에 지금 무자도 이거는 지금 이제 수분사 2차하고 관계돼 버리니까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63페이지, 62, 63 그리고 65, 67에 있습니다. 67까지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60 전처리하고 62부터 수학 전후 전처리가 있다. 지금 그 이경희 교수는 여기는 맞는 것 같는데 이경희 교수는 지금 어떻게 지금 저 전처리를 보고 계시느냐 그러면요. 동남대 교수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저 도움을 참 많이 주는데 제가 처음에 책 쓸 때 이경희 교수한테 이제 교수님 그 책을 좀 응용 좀 해야겠다고 도움을 주라 그러니까 고맙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책 쓸 때 나 진짜 돌면서 적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이 연구 파트가 없더라고. 이겁니다. 기출하고 이론서에 다 있습니다. 이론서에 있는데 여기에 집에 가서 보세요. 168페이지입니다. 1차 기출 해줘서 168페이지 이경희 교수 책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형님 적어놨어요. 그래서 168입니다. 기출하고 이론서가 다 있지만 168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보면은 전철입니다. 전철. 저는 그리고 이제 책을 쓸 때 이경희 교수 책을 이걸 보고 전처리의 개념을 알겠다. 이거 형 찍었죠? 네. 제가 찍고 올렸어요. 아니. 아까 찍었지 혼자. 일단 또 2시간. 지우면 끝이죠. 공동경사는 형 공동경사는 영순입니다. 영순에. 저 영순이 하나 얘기해 줄게. 영순 위에 또 턱순이가 있어요. 턱순이가 있다고 턱순이.
아 양손이 위에요. 특성이 있어요. 네, 이건 진짜 1순위입니다. 공동계산, 공동판매는. 그래서 교수들이 공동판매를 할 때 아까 말대로 공동생산, 공동판매, 공동가공 이 세 가지 등으로 나누는데 평균 판매가 아니고 아니 종류가 공동판매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이란 말을 들어가는 게 바다에서 생산을 할 때 공동으로 하는 게 있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토롤 같은 거 보면 두세 대의 배가 가서 잡잖아요. 그게 공동 생산이에요. 어가도 보면은 소금 어가가 모여서 집단으로 단원을 만들어 가지고 선단을 만들어서 잡으러 가잖아요. 몇 명이 태풍 같은 게 있을 때도 같이 그 정복 공략 그게 공동 생산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는 공동 판매죠. 그리고 공동으로 가공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세 가지 등으로 나누는데 우리는 출제 범위는 공동 판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은 지금 생각 이거 안 했으면 안 돼. 형님 공동 생산과 공동 가공하고 공동 판매는 다릅니다. 공동 계산도 있고 아니지 공동 판매 안에 공동 계산이 있지. 그러니까 지금 자 이 공동 판매 안에 무조건 위탁이고 평균 판매가 있고요. 공동 계산이 있잖아요. 이 판매 안에 포함되는 거고. 그러니까 공동이라는 어떤 그 의가가 행성하는 시스템 자체가 그 분류를 해보니까 생산할 때 바다에서 판매할 때 그리고 공동으로 가공할 때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나누는데 우리 출제 범위는 공동 판매고요. 공동 판매 안에 무조건 위탁이 있고 평균 판매가 있고 공동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세요. 수산물에서 공동 협력에 대한 시스템 연역적으로는 생산이나 판매나 가공 등으로 나누지만 우리가 지금 핵심적으로 출제 범위를 보는 시각에서는 공동 판매가 포인트예요. 개통출하든 비교통이든. 그리고 교수들이 논문이 다 공동 판매에 다 있어요. 아니 어가가 갈 때 혼자 배 타고 조롱 나가지는 않잖아요. 야 김사장 김선장 같이 가! 하고 김선장, 이선장, 어시장, 박서장 네다섯 명 같이 나가요 바다. 그러고 나서 같이 잡으면서 같이 그물도 같이 잡고 그게 공동생산이에요. 정보도 고루하고 바다는 외롭습니다. 그래서 공동생산이고 공동가공이라는 것은 그 산지 유통인등이라든지 또는 그 프리메이트 브랜드 같은 대기업들이 납품할 때 자기들이 객주라던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공동 가공을 할 수 있는 왜 공동 가공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가공하는 거예요. 비용을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실비는 서로 분담하면 되니까 비용대로 그래가지고 가공회사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가공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 보관도 있겠죠. 그죠? 공동 유통도 있는 거예요. 공동 유통 같은 거는 우리가 수산물 유통법 49조 48조 보면 거점 유통센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넓게 하셔야 됩니다. 왜? 혼자 하면은 똑같이 그러지만 그 여러 명을 같이 하다 보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택배사도 보면 뭡니까? 중간에 공동으로 그 유통을 할 때 다 지금 공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A라는 회사가 공동으로 맡고 대전에서 시골로 가는 것은 B라는 회사가 맡고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다 비용 그러면은 공동으로 가니까 비용이 쌀 거 아닙니까? 그게 공동이에요. 별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론의 100개 중에서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그걸 깨셔야 됩니다. 이 차는. 우리가 지금 시험 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일부분이지 공동 판매가 모든 거다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만일에 우리 출제 범위에서는 공동 판매밖에 없어요. 이 차를 범위를 보십시오. 컴퓨터에.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적어도 된다는 겁니다. 공동 판매를 하기 위해서 수산물을 잡기 위해서는 혼자가 잡는 건 아닙니다. 공동 생산이라는 어떤 베이스가 깔려야 공동 가공도 되고 공동 판매가 되겠죠. 연계는 되죠. 그렇지만 잡고 나서 판매에 대해서 소규모 어가가 공동적으로 위탁을 무조건 위탁해가지고 판매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식은 일부분입니다. 그걸 틀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 차는. 지금 행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이란 말은 많은데 우리는 범위는 공동 판매예요. 그러면은 생산했고요.
가공하고 나서 공동 판매하고 그 다음에 공동 유통을 하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범위는 공동 판매만 되어 있지 그 범위 안에 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보관도 공동 보관, 공동 유통 뭐 이런 개념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판매를 한다는 것은 상천 유통이고요. 생산하는 것은 생산이고 가공한다는 것은 가공이고 판매만 상천 유통이지 나머지는 보면은 그 물적 유통하고 개념도 같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개념까지 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자, 모르면은 나중에 물어보세요. 녹음 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새 보면은 168페이지를 한번 버려볼게요. 이분이 참 보면은 책 쓸 때도 고생도 많이 했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입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죠. 그 다음에 원료가 지금 될 거 아닙니까? 원료 입하가 됩니다. 선박에. 그럼 이걸 바다냐, 현장이냐, 이렇게 지금 가공회사냐, 이런 시각을 다 보셔야 됩니다. 바다냐, 가공이냐. 그러면은 이 원료가 들어오면은 세척을 하겠죠. 세척을 왜 합니까? 이게 왜 하니? 이게 뭡니까? 수분사 2차 문제입니다. 2차 3회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척 후에 크기별로 선별을 하겠죠. 선별을 하니까 깔치같이 길다란 놈은 한상행으로 선별을 하죠. 그렇죠, 그죠? 반 맞죠? 선별한다. 크기별로 선별한다. 그 다음에 처리를 어떻게 하냐? 처리입니다, 이게. 한자 쓰시면 됩니다. 처리라는 겁니다. 프로세스입니다, 영어는. 프로세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쓸 때 보면 영어를 많이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전문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논문을 쓸 때 교수들은 보면 외국 자료를 많이 보기 때문에 교수들은 한글보다 한자보다 영어가 더 눈에 띕니다. 그걸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거 적절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들어온 겁니다. 두 가지로, 세 가지로 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라운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원체입니다. 원체. 라운딩 그 원체를 가지고 고기를 급속 동계를 들어갑니다. 이게 인스턴트 퀵 프리전입니다. 이거 칠 때 잘못 쳤고요. 그 다음에 완만 동계입니다. 빌로 퀵 프리전입니다. 완만 동계입니다. 급속 동계가 완만 동계로 나눕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동계를 하고요. 급속 동계는. 그 다음에 무게를 재는 백량. 골라놔봐요. 백량. 저도 잘 모르는데. 그 다음에 글레이징을 합니다. 글레이징을 하고요. 올해도 수부사 어제서 산지 경매사 놓았죠. 그 다음에 포장을 합니다. 포장하고 나서 냉장을 합니다. 급속 동계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도 사이에서 35분간 통과하면서 이 고기 덩어리 라운딩이 약 80% 이상이 얼음덩어리 빙결정입니다. 빙결정이 형성되는 걸 최대 빙결정이라죠. 빙결정 구간이라죠. 이 구간을 35분 내에 통과하는 급속 동결입니다. 그런데 완만 동결은 35분 이후로 통과하는 것이 완만 동결입니다. 이렇게 나눕니다. 완만 동결은 벌써 보자 평양이 먼저 들어갑니다. 무게를 재는 게. 그리고 다음 프라이프상 다음에 한번 물어보더라 이렇게 변합니다. 그 다음에 동결을 합니다. 동결 후에는 그레이징을 합니다. 그레이징 후에는 냉장을 합니다. 순서는 다릅니다. 근데 저도 이거 개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급속 동계는 동결부터 합니다. 그랬을 때 급속 동계는 일단 최대 변결점을 35분 내에 통과한다 하는 게 급속 동결인데 동결이라는 거 하면서 그레이징 고기를 잡잖아요. 이렇게 고기가 있으면은 우리 저 카페를 만드는 게 메로 잡으러 가는 겁니다. 메로를 잡고 가는데 제 키만한 메로를 잡습니다. 잡자마자 이렇게 된 거예요. 급속동결을 하고 먼저 세척을 하죠. 크기에 따라서 이만한 거, 저만한 거, 이만한 거 선별을 하죠. 그 다음에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메로 같은 걸 잡자마자
씻고 나서는 동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동결이 됐으면은 이 밖에 옷을 입힙니다. 옷을 입히는 빙의라는 겁니다. 빙의. 영어로 그레이징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기를 딱 큰 크레인 가지고 묶어 가지고 침지 담가는지 침지입니다. 침지를 하던 그 호수로 가지고 해수 같은 청수로 같은 해수 같은 거죠. 이 땅땅하게 한 2, 30도 되는 온도가 좀 얼리가 있잖아요. 얼리 있는 데가 한 0도 정도의 물을 탁 뿌려버리잖아요. 그럼 문제겠습니까? 옷이 입히는 거예요. 이 빙입니다. 침지를 하고 분무합니다. 동결할 때 올해 산지 경매사도 놓았습니다. 답 4번 그레이징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냉장을 하죠. 냉장은 벌써 동결을 한 2, 30도에서 온도를 했고, 그 다음에 동결한다는 자체는 마이너스 18도 이하를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포장, 그레이징하고 포장까지 입힌 난세 냉장을 하면요, 0에서 한 10도 정도만 해도 이 급속 동결한 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보존하죠. 냉장은. 이런 어떤 용어를 잘 봐주시고요. 여기도 동결하고 그레이징 냉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료가 또 이파랍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원료 이파를 했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체계. 네, 체계. 자, 여기서는 원료 이파라는 건 바다에서 잡았다는 거고, 이게 이제 가공을 위해서 원료 이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보면은, 어체 처리 드레스라든지 의육 처리가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처리하고 나서 세척을 합니다. 세척에 또는 수척, 물로 씻죠. 그 다음에 무게를 재네요. 팽량. 그 다음에 펜에 이제 그릇 같은 데 담을 거 아닙니까? 펜에 펜닝. 그러고 나서 동결을 합니다. 동결 후에는 또 이 펜을 뺍니다. 디펜딩입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징을 합니다. 디펜딩하고 그레이징 하네요. 저 솔직히 잘 이해를 안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포장합니다. 그 다음에 냉장합니다. 이게 지금 원료 입해가지고 일반 가공회사, 부산 같은 데는 가공 창고, 보관 창고에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얘는 바다에서 잡은 상태고. 네, 이 상태입니다. 이걸 좀 느끼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이제 결국은 이 상태도 이 상태가 돼야겠죠. 되고 나서 뭡니까? 가공을 위해서는 미리 되어 있는 상태를 해동을 할 겁니다. 해동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겠지만 해동을 해야만이 동결한 상태에서 해동을 해야만이 가공 절차를 들어가겠죠. 가공을 하고 나서 제품을 만들겠죠. 제품을 만들고 나서 포장을 하면은 그 다음에 판매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동결에서 해동할 때 원 단백질에서 어체에 결합되지 않고 떨어지는 게 뭡니까? 드립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동이라는 용어와 동분품입니다. 동분품이라는 것은 건재할 때 동분품 중에서 밤에 동결을 해가지고 낮에 온도를 낮춰가지고 융해입니다. 융해. 그러니까 동결은 고체죠. 융해는 액체입니다. 그러니까 동분품은 동결과 융해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건조시키는 게 동건품입니다. 동결 건조품입니다. 건조할 때 방법입니다. 얘는 뭡니까? 동결, 그러니까 고체에서 동결된 상태에서 바로 액체로 안 가고 기체로 갑니다. 기체로 가는 것이 승화시키거든요. 승화의 논리를 이용하는 것이 동결 건조품입니다. 그런 용어하고 지금 다 차이가 고민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드립입니다. 드립이고 지금 6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무선 평가. 그 개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도 잘은 몰라도 이런 어떤 교수들은 이런 쓰는 용어가 정확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자, 62페이지를 보게요. 수산물의 수확 후 전후 처리입니다. 전처리, 후처리, 라운딩. 지금 이거 설명한 겁니다. 지금 이거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원료 입파, 용어 전처리.
전처리를 하는데 원료를 순도가 좋아야 하지만 세척 용수는 마이너스 5도 수온을 유지해야 됩니다. 세척하는데 몇 도라고 얘기가요? 마이너스 5도 정도가 된답니다. 세척할 때 물을 쓰는 해수든 이제 온도가 마이너스 5도 정도 된답니다. 그러고 나서 세척은 자, 이 개념이 뭡니까? 수분사 2차, 3회 2차 문제입니다. 세척은 부착된 점액 피등을 제거하고 어째 표면의 건조를 방지하고 세균 번식 이치를 제거하면서 뻘 같은 걸 제거하는 게 목적입니다. 제품을 제대로 제품답게 만드는 게 세척이에요. 상식적으로 모르면 상식을 적어야 됩니다. 헌법 위에 상식이 있는 거지 헌법 밑에 상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근본 최고법은 헌법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일반 상식으로 만드는 게 헌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포즈말을 배웠죠. 세척이란 말. 세척이 뭡니까? 집에서 빨래할 때 세척입니다. 때 묻은 거 없애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2차 들어가고. 상식으로 들어가세요. 모를 때는 말. 이해갔어요? 상식. 살아온 게 얼만데? 국민학교를 다 지나왔잖아요. 그죠? 국민학교에서 상식을 다 배웁니다. 그 상식을 근거를 가지고 2차를 준비해서 이제 나 모르는데 세척이 뭐지? 왜 이거 냈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 가도 세탁을 합니다. 옷을 세탁이라 하지만 세척합니다. 그리고 선별은 크기, 선도, 상처, 유무에 따라 나누고요. 어체 처리는 이렇게 합니다. 후처리는 전처리와 후처리를 개념하는데 잡고 나서가 이제 전처리와 후처리. 이거 이제 개념은 좀 그렇더라고요. 후처리 무게 달고 펜 담고 이렇게 합니다. 냉장은 마이너스 18도 수준으로 칠한다. 냉동 저장한다. 냉동 저장이 맞는데 냉장이라는 말을 쓰니까 저는 또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이제 냉장? 냉동 저장. 원래 이제 급속 동결하면 마이너스 18도 이하에 그냥 냉동으로 계속 저장하거든요. 근데 교수는 냉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냉동 저장한다. 마이너스 18도. 그래서 원료의 순도 측정 판정은 간능적, 물리적, 화학적, 세분학적 방법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원료의 순도는 온도, 원료의 취급, 수산물의 출신, 운송 방법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처리란 어쨌든 동결 원료를 해동식 드립 유출은 자연 드립과 압출 드립으로 나눕니다. 어째 처리는 소형어 라운드와 대형어는 드레스, 세미드레스, 첨가 필렛 등으로 구분합니다. 어체가 이거 나누어지고 어체는 라운드 셈 나누는데 특별 처리나 개시와 같은 해동시 발생하는 흑변의 원인이 되는 티로시나의 활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앙산나트륨을 사용하여 연어, 소노, 청어 등의 다지방 어류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화 방지제, 비타민 C 등을 사용하는 것이 특별 처리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일반 처리고요. 특별 처리는 산화 방지를 한다든지 갈변을 방지하고 흑변을 방지하기 위해서 티로신 같은 거를 시노나제 같은 활성화를 방지한다. 이런 것이 특별 처리라고 교수들은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품질 저하를 막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자연 유출, 자연 드립과 유출 드립을 프리 드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해동시 동결해 가지고 가공하기 해동시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액즙을 자연 드립이라 하고요. 압출 드립이라는 자연 드립에서 가공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압력을 가하는 것을 압출 드립이라 합니다. 그래서 압출 드립의 양은 가압 전후의 시로의 무게 차가 분자고요. 자연 드립의 시로의 무게분의 가압 전후의 무게 시로의 무게 차가 압출 드립입니다. 이해갔습니까, 형님? 예, 윤혜. 예? 이해갔지? 예. 형님. 이해갔어요? 네. 그러니까 자연 드립이라는 것은 동결해가지고 해동할 때 가공하기 위해서 또 그 자연적으로 원 단백질 그리고 어체에서 분리되는 걸 드립인데 그게 자연 드립이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이 냉동 상태나 해동 상태를 검사할 거 아닙니까? 검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 후에 이 어체를 압을 가합니다. 압을 가하면은 떨어지는 거는 압출 드립이지만 그 압출 드립도 결국은 어체의 어떤 결합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리를 시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 드립과 압출 드립을 개념을 빼냅니다.
그 다음에 저도 오랜만에 하니까 좀 그러니까 그 다음 나중에 다시 보완할게요. 그 다음 밑에요. 식품위생법상 냉동식품의 요건이 있습니다. 동결진의 전처리 18도 소비장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저도 이제 이거 해야 저도 강의 듣고 또 준비하니까. 그 다음에 검사랑 상품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적정 부적값을 판정하는 것을 말하고 검정이나 기계용 약품 수산물의 수치로 판단한다. 그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의 수액 수화구 가공 처리입니다. 라운드 머리 내장이 완전히 전처리 전에 제거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아가미를 제거합니다. 바다에서. 그 다음에 세미드레스는 아가미와 내장을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드레스는 아가미 내장 외에 머리까지 제거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머리를 잡고 이렇게 외웠다 했죠. 펜드레스는 지르님이 꼬리를 제거합니다. 그래 아내의 머리를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체 처리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의육입니다. 필렛부터 청크 드레스하고 스크라든지 나중에 그저 승희씨 요거 62페이지 해가지고 카페 올리고 적어요. 내 책 아, 예. 네, 62페이지입니다. 이거 이제 그 다음 책까지 다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이거 해가지고 카페 올리세요, 아까 전에. 이건 아니고 아까. 그건 다 올리세요. 서울 팀에 다. 하나만요. 하나만. 왜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요. 연습하세요. 무조건 내년에 지금 하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오기나 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선배들 아니에요. 선배들 도움을 받아야 돼요. 지금 많이 베풀어 놨어요. 이것도 적어가지고 올리시고. 이거 많습니다. 62페이지. 네, 제가 이제 보시고. 이게 이제 그 의육처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오징어의 전처리라든지, 다른 원로 전처리 같은 걸 이제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 맹태 넘기면요. 66페이지 맹태 전처리가 있고요. 맹태 전처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우 전처리가 있습니다. 스님이라서 통과지 아닌 거 아니야? 일단 꺼요. 쫀쫀하게. 강의 중이잖아요. 꺼요. 이거 새우 전처리가 있고요. 좀 이제 시월 달 거니까. 냉동 전처리가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우를 잡아서 어떨까 하고 맹태를 잡아서 어떨까 이런 얘기가 다 있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집중 좀 하시고요. 계속 그 빼가면 안 됩니다. 시간 없습니다. 40일 남았어요. 수보다 이상. 그리고 강의 전에는 그 핸드폰 끄는 거예요. 자, 다시 할게요. 다시 봐. 넘어가지를 못한다니까. 아니, 강의할 때 하나, 요걸 했으면 이 전처리가 많잖아요. 얘가 지금 많잖아요. 이거 봐야 돼요. 수분사 있잖아요. 할 때는요. 핸드폰 끄세요. 64페이지하고 지금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쭉 보면요. 이게 오징어 냉동품의 전처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맹태의 전처리가 있고요. 새우의 전처리 있고, 이런 얘기가 다 있습니다. 이걸 다 핵심 백답이 있는 거 올려놨거든요. 이거 읽어보셔야 됩니다. 수분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맹태를 잡으면 어떻게 전치를 하느냐, 이거 바다에서 처리하느냐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새우 잡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다 해야 되거든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옆에 67페이지요. 수산물 의액후, 지금은 옛날에 수산물 의액후 전처리 했는데 의액후, 전후 처리 이런 식으로 개념을 교수들이 바꿨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원래 이제 해동이라는 것은 냉동식품을 가공하기 위해서 빈결정을 다시, 그러니까 얼음 덩어리를 다시 녹이는 것을 해동이라 합니다. 여기도 이 책에 나중에 같이 올리시면 돼요. 60페이지 찍어서 올리세요. 제가 올리시고. 그래서 해동은 육질이 연화되고요. 그리고 미생물 호수 활동이 또 활성화되고 산화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포면이 건조되고요. 그리고 정밀하든지 이런 성분이 손실됩니다. 그리고 품질 저하가 변화가 오는 것이 해동입니다. 그래서 공기중 해동하는 방법에는 공기 중에 해동하는 게 있고, 바람을 불려서 송풍 해동법이 있고, 침지 물에 넣어가지고 해동하는 방법이 있고, 수증기 해동법이 있고, 접촉 해동법 등이, 또는 전기 해동법 등이 있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제 책에 적혀 있으니까 적어서 올리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같이 올려가지고 하시고요. 그런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립이 있습니다. 요거만 밑에 드립 보세요. 해동 후에 드립의 양 측정, 동결 중 일어난 단백질에 변성해가지고, 이제 동결 중에 일어납니다. 동결 중에서 어체가 보면은 수분이 있죠. 수분 중에서도 자유수와 중결합수, 결합수가 있는데, 결합수 같은 건 단백질에 다 결합되어 있죠. 거기서
분리되어 있는 게 드립입니다. 분리돼 가지고 나중에 이제 동결했다가 해동할 때 별도 그 원단백질에서 그 떨어지는 얘기죠. 그게 드립입니다. 그러고 나서 밑에 보면요, 수행 순서, 이제 드립에 이제 측정하는 양입니다. 고등학교 책에 있는 겁니다, 이거. 그 준비는 냉동으로 저울 같은 게 있고요. 수행 순서 냉동으로 약 500g 비닐봉지에 넣은 무기를 달아가지고 상온에서 1시간 방치 하십시오. 일단 동계를 해놨고 드립을 측정하려면 상온에서 1시간을 방치한 후에 액접을 분리시켜서 해야만이 제대로 된다는 거. 상온 1시간입니다. 그리고 드립률은 드립 전의 중량하고 빼기 해동 후의 중량을 하는데 해동 전의 중량 빼기 해동 전의 중량분의 해동 후의 중량을 빼가지고 곱하면 드립률이 나오겠죠. 그러고 나서 드립 종류는 자연 드립과 유출 드립은 프리 드립 세 가지 단어가 똑같습니다. 자연, 유출 드립. 드립량은 채취 시로의 해동 전후 무게차, 채취 시로의 해동 전 무게분의 채취 시로의 해동 전 빼기 후 무게차를 하면 되겠죠. 이걸 고등학교 책인데 제가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압출 드립과 강제 드립입니다. 일정한 압력을 가해 계산하는데 드립량은 가압 전후 시로의 무게가 분자입니다. 그리고 자연 드립의 시로의 무게고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니까 가압 전후 시로의 무게입니다. 가압의 자연 드립한 무게, 시로 무게에다가 가압한 후의 무게를 빼면 되겠네요. 자연 드립 후, 그러니까 분모는요. 자연 드립 후 시로의 무게입니다. 자연 드립 후 시로의 무게가 1이라면은 위에서 뭡니까? 가압하기 전에 1, 그리고 가압 후에 무게를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 압출 드립의 양이 나옵니다. 저도 안 하려고 하는데 고등학교 책까지 있어가지고 지금 합니다. 저도 보완을 하겠지만. 자, 드립의 억제 방안입니다. 16년도 우리 또 시험대에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가능시 급속 동결을 합니다. 냉동적 온도 변화를 얻게 합니다. 상하 온도 변화를 체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선한 원료를 선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온 저장 골드 체인, 유통법 35조를 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끝을 내겠습니다.